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반등 없다. 헛물 켜지 마라. 헛물 켜다. 사전적인 의미는 애씀 보람 없이 헛일로 되다. 자, 가격 일부 떨어지는 가격이 반등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회복해주면은 야, 어떻게든지 뭐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에 여기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간다 가자 외치고 있지만 급반등은 없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 마이너스 28% 하락률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반등 나타나기 쉽지 않아 봐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몇몇 아파트들 호가를 한번 변해 있는 호가를 보니까 호가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 좀 싸졌네 라고 알아보던 사람들마저도 등 돌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 자, 여기 해석을 한 가지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모릅니다.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가장 매물이 많았을 때가 45,300개. 물론 파란색 선 이거는 뻥카였죠. 허위 매물이 있었던 시기고요. 지금 45,000건이거든요. 역대 최대급의 매물을 향해 가고 있다. 근데 전세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지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둘게요. 자, 이것이 왜 줄어드느냐. 거의 한 4,000개가 줄어들었어요. 연초 대비. 매물 개수는 연초 대비 5,000개, 거의 6,000개가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자, 갭 투자를 들어갔어요. 매매 가격이 7억, 전세 가격이 한 5억. 근데 전세 가격이 지금 3억으로 떨어져요. 내가 갭으로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전세, 새로운 세입자 또 받으면 될 것 같죠? 전세 세입자 또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자금을 2억 정도나 더 마련해야 되는 이런 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서 어떻게든지 처분해야 되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거두어 들이고 매물로 내놓는 현상, 그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폭이 적습니다. 월세는 이거 가능한 방법이 있죠. 전세로 내가 갭 투자로 사놨는데 다음 세입자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서 이 대환하죠. 대환을 통해서 돈 빌려서 갚아내고 그 다음에 월세 세입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특례보금자리론 이자를 충당하면 얼추 뭐 계산은 맞아떨어집니다. 엄청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특례보금자리론 돈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던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던져야 되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갭 투자했던 사람들 고통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91건 중에서 신고가는 3건. 자, 요거 제가 거래량 시뮬레이션 해서 요 특례보금자리론 이후로 늘어날 것이다. 제가 요 자료를 아마 1월달 후반 부분에 아마 처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례보금자리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왜 얼마 정도의 돈이 풀리고 그것이 얼마 정도 신규 주택 구입 수요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을 살펴봤었던 부분이에요. 무턱대고 까기보다는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틀치 거래량 너무 적어요. 이번 주 거래량 좀 많이 적습니다. 부산의 월별 주간 거래량 한 545건 정도. 왜? 최근에 거래량이 한 540에서 580 뭐 이 정도 건이었기 때문에 545건 정도 거래량이 일어날 걸로 보는데, 아무튼 첫 주는 좀 부진합니다. 부산의 뉴스 어제 제가 언급해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금매 다 팔리쁘고 나니까 이제 관심이 떨어지더라는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혹시 이번 주의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갑자기 분위기 가뿐 제가 5월 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거의 소진된다고 보고 6월이 분수령이 된 것이다 라고 그런 글을 남기니까 딴 분들이 PF도 그때 무슨 이야기 있던데, 또 다른 것도 그때 이야기 있던데 심상치 않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대형 평형은 조금 지나가고 국평 기준으로 아쌍 30% 정도의 저층, 그러면 약간 비싸게 산 느낌은 있어요. 대형 평형은 차치해두고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 고점 대비 30%에 맞죠? 여전합니다. 제가 30% 이건 대형이네요. 대형도 30% 피해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거래 공백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 대형 부분들은 조금 차치해놓고 나머지 국평 기준으로 보면 웬만하면 이건 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적은 것은 20%, 많은 것은 40%, 평균은 28% 정도 그 느낌. 40% 정도 빠졌죠. 한 45%?
네, 그래서 저층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한 수준입니다. 쭉 빠졌다가 반등했다. 야, 계속 가격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니는 무슨 소리 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파트를 많이 보시면 많이 보실수록 여기에 갇혔네. 다시 갇혀있네. 그래서 다시 6월 달이 되면 과연 어떤 흐름으로 튀어갈 것인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게 거래량이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그 흐름은 사뭇 달라질 수도 있지 싶어요. 그럼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가격은 다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아까 매물 쌓여가는 거 보셨잖아요.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 이 정리 못하고 다시 그 전세 갱신 주간이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막 임차권 등기한다 그러고 막 임차인들 협박 들어오고 이러면은 환장하거든요. 할 수 있을 때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가 뭐 팔락한다고 해서 팔 사람도 없고 사락한다고 살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내가 대응 가능한지, 어떻게든지 되겠지, 과거에 어떻게 되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되겠지 했을 때 그게 다 구제가 안 됩니다. 다 구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5%에서 30% 가까운 하락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아파트 이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형 평형 제껴두고요. 구평 기준으로 사직상용례가 30, 저층은 40% 하락거래도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0, 별로 안 떨어졌네 하면 이 고층이 제대로 안 올랐던 건가? 약간 요거 아파트는 제가 생략할게요. 대형 평형 생각보다 사는 사람 많다, 파는 사람 많다. 그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형 평형들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30% 하락 거래가 주류를 계속 이룬다는 부분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파트 이름 굳이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25 숫자 여러분들도 빨리 계산하고 계시죠? 이 가운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니면 내가 관심 두는 아파트, 인근 아파트들 가격 한번 보시고, 이 동네 어느 동네 아파트는 한 3억대구나, 어느 동네 아파트는 4억대구나, 요렇게 층위가 좀 나눠지죠. 이렇게 층계식으로 보면 나눠집니다. 근데 불과 1, 2년 전과 비교해서 이게 좀 많이 한 계단씩 많이 떨어진 느낌이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거래량이 아마 답을 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조금 떨어지는 흐름인데 지금 대형 평형들 조금 거래가 섞여들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아마 이 가격은 다른 도시들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다 2월을 피크로 다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거래량 3,000건도 뭐 치고 가지 못했는데 작년과 별반 차이 없죠. 작년 대선 이후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이 이 상태로 흘러가 버린다면, 여름이 지나고 좀 비수기인,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여름이 지나고 여름으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이거 못 버텨낼 사람들 아마 많지 싶어요. 과거에 전세금이 좀 비쌌습니까? 좀 비쌌습니까? 금리는 좀 낮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비싼 아파트 엄청 많이 거래되고 있어요. 분양권 거래량 12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 중에 5억 이상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더라. 분양가 막 6억, 웬만하면 6억에 가까운 분양가 나오는데 아이고야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전세 거래량 157건, 전세 거래량 많이 신고되고 있으면, 지나치게 많이 신고되면 살짝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리고요. 평균 전세 가격, 이 막대 그래프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 한 숫자가 흰색으로 다음에 바꿔드릴게요. 2년 전과 전년과 대비해서 요 정도 수준이고, 2년 전과 대비해서 이 갭 차이가 점점 빨간색과 회색의 선 차이가 아마 갭 차이가 이런 식으로 점점 크게 벌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쯤인데, 전세 2년 지났는 사람들 과연 2년 전의 전세 가격으로 지금 머무를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2년 전에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얼마였나요? 한 2.5%? 지금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막 좀 싼 것도 있지만 아마 4% 넘어가는 경우가 4% 넘어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2년 전의 전세 가격으로 그대로 머무를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차이점은 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이사 비용도 아깝죠, 복비도 아깝죠, 사람 이사 한번 가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5천만 원 정도면 그냥 머물러 살아라. 1억 정도 차이 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 종종 드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다시 조금 줄어드는 흐름으로 갈 거고요. 뒷부분들, 자, 내용들 그래도 보시고 눈으로 대충 흐름만 보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 요걸 제가 순간적으로 읽어버릴 뻔했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